지급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개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의무가입 대상 연면적 1000 1국 학원 3 병공 숙 맞고 아파트는 16층인데 일반은 11층이죠. 네, 4번이 틀렸네요. 자, 1국 2학원 30 네, 3숙 3병 네, 3이 제일 많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분을 가겠습니다. 이제 화재보험 문제 마무리하고 종합보험이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도난위험담보 특별 아까 보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아닌 것은 자 보겠습니다. 강도 또는 절도로 보험의 목적인 가제에 생긴 도치, 오손, 훼손 자 이거를 보상합니다. 1번이 이제 보상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번 가제가 들어있는 건물을 72시간 이상 비워둔 상태에서 생긴 도난손해 이거는 너무 부주의했다라는 거죠. 72시간 3일이죠. 그리고 사고가 생긴 다음에 30일 이내로 인지하지 못하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지 숫자. 네, 72시간 비워둔, 자, 보험의 목적인 가제가 들어있는 이 건물을 내가 비웠는데 72시간 비웠다. 이거는 너무 부주의한 거고, 사고 생겼는데 30일 이내로 몰랐다라는 거는, 이거는 모럴 해저드 또는 이것도 이제 엄청난 부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번과 3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의 목적인 가제가 집 밖에 있을 때는 또 보상하지 않아요. 자, 1번은 보상하는 겁니다. 자, 화재 사고 났을 때 보험 목적물의 분실 도난 참고로 요거는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화재 사고 당시의 분실이나 도난은 이걸 증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모랄 해저드가 매우 높은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난위험 특별약관이니까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를 여기서 보상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보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아닙니다. 네. 도난위험 특별담보에서 보상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72시간 이상 비워둔 상태, 30일 이내에 알지 못했다. 이것도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장기종합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물손해, 신자손해, 배상책임손해, 그리고 비용손해 이 중에 2개 이상을 보통약관으로 담보하면 장기종합인데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제 도난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 강도 절도입니다. 화재 사고 시 분실 도난이 아니라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화재 폭발 사고 중에 도난 손해. 아까 무조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72시간 이상 비워둔 상태 안 되고 30일 이내 알지 못하는 사고 안 됩니다. 72시간, 30일 구분해야 됩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도난손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75시간 비웠으니까 어때요? 안 되는 거죠. 72시간 이상이니까 30일 이내에 인지했다니까 보상하는 거죠. 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3번은 보상하는 거죠. 집 밖에 있을 동안에 도난은 안 되는 거고. 자, 추가 예제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강도 절도, 훼손, 보상 72시간 이상 안 되고 30일 이내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안 되고 보관장소 벗어나서 안 되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 방식으로 보상하는 보험은 잘 보시면은 어때요? 손해 곱하기 분모의 보험가액이 들어가고 분자는 보상 한도액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네, 처음 보는 거죠? 자, 분모가 보험 가입 금액이 들어가면은 화재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재물보험. 네. 보험 가입분의 보험 가입 금액이 이제 재물보험의 비례식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재고 물건이 아니면 장기화재는 여기 분모 0.8을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상 한도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한도액은 보험 가입이 없는 배상책임보험에 적용이 되는 거죠. 아, 이거는 배상책임보험이구나.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데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액이 없는데 왜 분모의 보험가액이 들어가 있을까? 그죠? 이거는 배상책임보험의 예외를 말하는 겁니다. 즉, 배상책임보험에서도 그 재산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요. 이게 임차자 배상책임. 임차자는 어떻습니까? 건물에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임차료를 내고
그 건물이 가액이 있는 거니까 임차자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보험 가액이 존재하는 즉 배상 책임 보험의 예외가 보험 가액이 존재하는 임차자 배상 책임 보험 또는 화재 배상 책임 보험. 화재 배상 책임도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험의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가액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보관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보관자 배상 책임도 재산에 대한 보관한 재산에 대한 배상 책임이니까 가액이 존재합니다. 예외입니다. 자,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이 산식 자체가 기본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라 그 말씀입니다. 자, 임차자 화재 배상. 그럼 이제 배상 책임 보겠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이 배상 책임 보험에서 모든 배상 책임 보험은 법률상입니다. 계약상이 아니고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고 피해자가 존재하죠. 그죠? 피해자가 존재해야 그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배상 책임 상대방 피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가액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3자의 자동차 사고 생각하면 개인사고 났다, 사람이 다쳤다, 또는 사람의 생명의 질서를 평가해서 되기 때문에 가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예외가 있다. 반대로 임차자 배상 책임, 화재 배상 책임, 그리고 보관자 배상 책임은 예외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상을 적어는 친족 또는 고용인에 대한 배상 책임 모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는 해석가 될 수가 있죠. 아무사니까 자동차 거죠. 자동차 소유 사용도 관리로 생긴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보험의 영역이죠. 피보험자 중과실, 자 계약상 가중 책임은 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보상하는데 추가로 만약에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조건이 되면은 가중이 되는 책임에 대해서 가중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계약을 했다면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이때 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만 보상하고요. 자, 3번 주의해야 되는데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약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나 중과실 사고 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어때요? 중과실은 보상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기본이지만 왜냐하면 상해보험도 인보험에서 어떻습니까? 고의만 면책인데 고의도 사망해서 자살도 2년이 지나면 보상하지 않습니까? 인보험에서 사고는 뭐 거의 다 중과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예 중과실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요. 손해보험에서 이제 일반 손해보험 중과실까지 면책인데 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과실입니다. 중과실. 의사의 의료과실이나 이런 것도 다 그 중과실을 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은 중과실도 보상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자, 답이 3번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중과실도 보상한다. 이게 이제 배상책임보험이 일반 손해보험과 다른 차이점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배상책임손해 관련한 특별 약관 보겠습니다. 기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 다 적었는데요. 자, 시설 소유 관리자, 뭐 시소유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임차자 배상 책임, 화재 대물 배상, 자녀 배상 책임. 자녀 배상 책임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연장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체 손해배상 이거 아까 봤죠, 그죠? 네, 1급 2약 3종, 또 815 가스 배상, 음식물 배상.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가스를 쓰니까 가스 배상에 들어야 되고, 네, 음식물 배상 책임도 가입해야 됩니다. 네, 주차장 배상 책임은 이제 주차 관리소에서 당연히 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제. 네. 자, 포기의 경우 보상하는 배상 책임 모임이 뭐냐? 피보험자의 상점의 간판이 떨어져서 토해인이 다쳤다. 보상해야 되죠. 음식점에 종업원이 과실로 음식물을 엎질러서 네, 옷이 상하거나 또 피부가 또 다칠 수도 있죠. 공장 보일러가 폭발해서 인근의 차량이 파손을 입었다. 이게 또 이런 것이 다 시소유가 됩니다. 시설 소유 관리자.
보험에 가입해두면 배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놀이공원이라든가 뭐 수영장, 리조트 당연히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로 그 고객들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시설 소유 관리자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례 보상을 하는 거. 요거는 비례 보상은 보험 가액 관련된 거죠. 아까 그 비례 보상 산식 봤잖아요, 그죠? 보험 가액 밑에 가액이 있고 위가 이제 보상 한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다? 아까 임차자 배상 책임 보험, 그죠? 임차자 비례 보상이니까 보험 가액이 있는 거다. 예외가 임차자 배상 책임이 그렇다. 그 얘기죠.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봤던 문제와 그 유사한 문제죠. 자,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 목적물에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 목적물 이렇게 표현하죠.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 목적물. 화재가 발생해서 대물 피해액이 발생. 화재로 인한 대물 피해액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새로 나온 거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동보험의 피보험자는요,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아닙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이 되고요. 자녀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만든 것이 자녀 배상 책임, 아까 소개했던 배상 책임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기간 중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택과 일상생활 중에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다. 네.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되겠습니다. 뭐 운전자 보험에도 들어가고 웬만한 손해보험에는 다 특약으로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죠. 대인, 대물 모두 보상한다. 보험조건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급하는데 대물 배상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다. 자, 제일 먼저 1번이 틀린 거죠.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뭐 비싼 안경테를 친구 집에 가서 자녀가 이제 비싼 안경테를 밟아서 망가졌다. 그렇게 되면 자녀 배상 책임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는 필요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피보험자는 본인과 배우자고 자녀 배상이 이제 자녀가 들어가고 이걸 다 합쳐서 하는 가족생활 배상 책임 보험인데 3번의 경우는 이제 우리 기본서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추가 특별요건에 대한 종합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신배책은 특수법무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자, 신배책은 대인만 되는 거죠. 대인. 자, 특수법무의 소유자가 부담할 손해를 사망과 후유장에 서 8천만 원, 부상은 최고 1,500원. 최고가 맞죠? 실손이니까요. 이때 사망한 피해자의 신체 손해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2천만 원으로 보상하는데 이 앞에 정액 보상한다 이렇게 써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 책임 손해,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물이니까요. 신배책은 대인이고 화재 대물이니까 대물이 되겠습니다. 자, 자녀 배상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등등 해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와 배우자 그 자녀이다. 어때요? 자녀만 들어갑니다. 자녀 배상은 3번이 답이고요. 자, 가스 배상 책임도 8위로 똑같아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를 보상하며 대인사고는 사망과 후유장애 8천, 부상 1,500이고요. 대물사고는 1사고당 한도액을 따로 둬서 보상한다. 그 얘기입니다. 가스 사고는 이제 사람을 다칠 수도 있고 재산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같이 나뉘죠. 대인사고, 대물 다 있다. 자, 이제 장기 운전자 보험을 가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인데 장기로 설정하면 장기 운전자 보험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 보겠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인해서 이제 특별약관의 종류 여러 개 중에서 이거는 거죠.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 180일을 한도로 이제 실손 보상한다 그 얘기죠. 180일 한도로 가입금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자, 자동차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 또 자동차 운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고 있다가 다친 사고, 네, 또 탑승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자동차와 충돌할 수 있죠. 접촉으로 또 나는 사고 이런 걸 보상하는데 이게 이제 그 2017년 7월에 기본서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편입된 물론 이제 일반 약관에 있는 것인데 우리 기본서에 이제 새로 들어온 내용이다 그 얘기죠. 교통상해 의료실비 특별 약관이 되겠습니다. 네. 교통상해 의료실비 특별 약관. 자,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 보겠습니다. 자, 운전에 대한 정의도 좀 중요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운전이다라는 것은 핸들을 잡고 조작하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도로 여부나 주정차 여부나 주차나 정차 이제 그 주행이나 주정차를 구분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석에 탑승해서 조작하거나 조작 중이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아시겠죠? 네, 운전의 개념이 좀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면책은 뺑소니 면책, 시험용 경기용은 면책, 음주 무면허 면책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면책 3가지. 자, 그럼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방금 나온 거죠? 뺑소니, 도주, 경기용, 시험용 경기용, 시운전. 그리고 피보험자가 음주 무면허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특별약관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 정액과 실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손 보상 특별약관 4가지. 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벌금은 실손이고요. 방금 봤던 교통상해 의료실비, 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이제 형사합의금이죠. 네, 실손으로 보상합니다. 네, 벌금은 이제 2천만 원 한도고요. 네, 이거는 이제 3천만 원이 최고죠. 사망이나 부상 1급이 이제 3천만 원인데 그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실손으로 보상하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제 구속되거나 재판 받을 때 요거는 방어 비용과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방어 비용은 정액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험 조건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실제 재판을 하고 변호사에게 선임 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겁니다. 실손 보상 4가지 위주로 파악하고요. 뭐 나머지 그 특별 약관에 대해서도 다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운전자 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자, 운전자 보험은요 보통 약관상으로 장기 상해보험에 해당된다. 1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자 나머지 설명드리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의 운전 중 사고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영업용 운전자는 장기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장기 운전자 보험은 뺑소니 사고는 면책이지만 음주 무면허 이것도 면책이죠. 그래서 1번이 다른데요. 이건 뭐냐면 자 다시 봅시다. 장기 운전자 보험은 보통 약관으로는 이제 상해 보험에 들어가요. 근데 그 외에 자 장기 종합보험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재물 손해, 신체 손해, 배상 책임 손해, 비용 손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은 신체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가해자로서 운전자에 대한 상해라든가 기타 뭐 벌금 이런 거를 담보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이다라고 봅니다. 보통 약관상 나머지 2개 이상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장기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고 해외 여행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든 뭐 국내외 여행자 보험 다 상해보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그 장기보험 개발 순서가 어때요? 처음에 봤던 상해 질병 간병으로 따지면은 상해보험이 제일 먼저 나왔다 해서 운전자 보험 다음에 어때요? 금리 연동 보험, 그죠? 그 다음에 질병보험, 그 다음에 간병보험, 그죠? 이렇게 참고해서 리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는 면책, 그죠? 면책, 시험용 면책이죠. 3가지가 면책인데 책임보험의 어떤 무보험 상태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전자가 가해자일 경우를 상정하고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자동차 보면 어때요? 네. 그 사고에 대한 이제 피해자 위주의 그 보상이기 때문에 가해자로서 운전자가 가해자일 때 경우를 대비해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거죠. 자, 장기 운전자 보험에서 실손보상. 여기서 뭐 실손보상은 뭐 장기든 일반 운전이든 뭐 똑같습니다. 벌금 방어비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방어비용은 변호사 비용